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고 또 SNS에선 꾸테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꾸테크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 네. 소개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년도 26살에 첫 정규직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고 100만 원으로 첫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총 6억대의 순수익까지 올리게 된 개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21년도에 제가 투자로 좀 시행착오를 겪을 때 내가 투자 공부를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쇼폼만 매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쇼폼을 내가 공부한 내용을 올리는 공급자가 돼야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0만 원, 10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수익 인증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3.7만이라는 팔로워를 달성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유튜브와 스레드도 하게 되었고, 각각의 SNS에서도 팔로워 1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6억 원대 순수익까지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네. 투자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100만 원이 바로 억대로 불어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중간중간 복리 효과가 좀 있었는데, 저는 투자라는 본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암호화폐나. 그래서 순차적으로 자산을 옮기는 과정이 중간에 있었고요. 첫 투자는 주식 투자로 시작을 했고, 주식 투자로 한 2년, 3년 정도 복리 효과를 통해서 억대의 자산까지 불리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과열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폭락기를 맞았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도래하면서 부동산 자산으로 옮기게 되었고, 부동산 자산에서도 1억대 수익을 남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산으로 또 옮겨서 3억대 수익을 남겨서 총 6억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우주공학과를 또 전공하셨다고 하다 보니 네. 주로 투자를 왠지 우주 관련된 산업에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느 곳에 투자를 좀 하고 계실까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도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 영역은 천재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분야로 눈을 돌려서 자동차 분야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던 거고, 항공우주 분야의 이제 주식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대부분 적자입니다. 꿈을 먹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나 로봇처럼. 그래서 저는 제 투자 원칙상 25년도까지는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찍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었고, 왜냐면 저희가 정말 소중히 모은 월급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잖아요.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주식 기업 하나를 배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기업 같은 경우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정보가. 그래서 지금 26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27년도, 28년도 시장에 이 기업이 어떤 실적을, 또 순수익은 어떤 정도로 발휘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 미리 분석해 놓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본다면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간도 부족했고요. 자본도 크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매달 적립을 하면서 예적금 대신해서 투자를 했던 건데, 결국에는 스윙 중장기 투자 전략이 맞다고 봤었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매번 차트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가 투자해주는 사업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전망성이 CAGR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성장률이 매우 높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매수라는 표현이 저는 프로포즈라고 대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프로포즈하는 타이밍이 차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격 저항성이나 지지선, 이런 것들이 차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려면 결국에 좋은 기업을 찾아서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봤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성공률을 봤을 때 7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20대, 30대 분의 대부분 90%가 재테크는 실천하고 있는데 그 재테크의 금액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는 모두 예적금에 모아놓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은 점점 오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줄 모르면 결국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내 자산이 하락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적금의 비율을 많이 높이시기보다는 최대한 내 투자 실력에 맞춰서 줄여 나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직장인들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월급의 일정 부분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나 투자 비율을 정하면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50개 기업의 주인이 된다면
이 50개 기업의 재무제표나 기업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이걸 전문적으로 다이소 투자라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다이소 투자자가 되시면 안 되고요. 단 3개 또는 5개 정도로 내가 확실히 아는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1원칙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나 주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기업들, 내가 그리고 관심 가는 기업들만 추려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5개 내외에서도 섹터별로 2-3개 정도 나누세요. 이 섹터라는 게 뭐냐면 바이오, 인공지능, 아니면은 화장품, 2차 전지, 이 로봇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섹터인데요. 로봇은 안 투자했고 선생님 말씀대로 로봇 기업 6개를 샀어요. 이건 그냥 로봇에 몰빵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꾸탱크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이 투자에서는 어떤 핵심 원칙들을 갖고 계신가요, 스스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2가지 분석이 투자시장, 주식시장 안에는 존재하는데요. 기본적 분석을 먼저 실시를 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가 평가가 돼서 저평가가 된 기업이 확인이 되면 각종 지표들을 보겠죠. 거시경제에 돈이 풀리느냐, 금리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를 통해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이나 불안전자산, 공격자산 이런 것들로 비중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시경제적 지표나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26년도에 풀릴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우리나라 추가 금리 인하가 있는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금리라는 용어는 3글자로 돈의 값입니다. 결국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데요. 결국 금리가 인하하면 돈의 가치가 싸지고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니까 금리가 0% 또는 1%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조차도 투자시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자시장이 되려 고평가가 되는 경우가 매우 높은데 저는 26년도에 그 우려가 좀 있을 거라고 26년도 말에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매일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매일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정책을 먼저 봅니다. 꾸테크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하도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AI 버블이다. 아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AI 버블을 이전에 2000년도에 IT가 발달했을 때 IT 버블과도 많이 비교하시는데요. IT 버블과 이번에 AI 버블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이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AI 기업이고요. 닷컴 버블 때는 기업 실적이 찍히지 않은 채로 상승을 했었어요. 이러한 실적 부분 차이가 있고요. 또한 AI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메타,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이 기업들이 AI 말고도 수익을 내고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기업이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다소 이르다고 보고요. 인기도가 올라서 결국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면 언젠가는 버블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저는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AI 분야에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꾸테크님은 뭐 비율이라고 따진다면 미장과 국장 어느 정도 포폴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원래 투자로 첫 억대 수익,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때는 국장이었어요. 국장의 장점이 좀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가 또는 기관 투자자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도 우리나라 기업까지 와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분들은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재무 분석이나 타이밍 분석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2번째는 국내 시장에 참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잘 공부하지 않습니다. 3번째로는 세금 혜택이 있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면 20% 이상을 순수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국내 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고 지금은 당연히 미장 투자 포트폴리오도 있고 억대 이상으로 미장도 굴리고 있고 국내 주식도 억대 이상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비중을 반반 정도 조절을 하셔서 국내 주식을 선택할 때는 이제 50%, 미국 주식 선택할 때는 50% 이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다만 제가 국내 주식을 선택할 때 꼭 지키는 1원칙이 있습니다. 해외에 사업을 하느냐, 제품을 해외로 파느냐, 내수 시장에만 있는 기업은 전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의 수요를 그대로
직격타로 받아서 수혜를 일으키는 기업들, 뭐 조선기업들로 또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의 성공까지 가는 그 현실적인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최소 3년, 그 잘못된 습관으로 평생 30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저조차도 지금은 투자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3년 걸렸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정말 많은 힘듦과 그런 불법 리딩막 피해와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경험들이 다 녹아져 내렸고요. 그러한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 공부를 4주간 저와 함께 하신다면요, 앞으로 30년 또는 평생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